오늘은 근시 궁금증 풀기라는 주제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시는 아주 흔한 눈의 굴절 이상으로 멀리 있는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까운 것은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것을 보려면 눈을 가늘게 뜨거나 찡그리게 되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근시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근시란 무엇일까요? 우리 눈은 카메라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빛이 눈에 들어와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되어 망막이라는 부위에 초점을 맺어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눈은 이 초점이 망막에 정확히 맺히지만 근시의 눈은 초점이 망막보다 앞쪽에 맺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멀리 있는 사물의 상이 망막에 도달하기 전에 흐릿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에 초점이 맞지 않아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근시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근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축장의 증가, 축성 근시 콜론, 눈의 앞뒤 길이, 즉 안축장이 정상보다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마치 풍선이 앞뒤로 길게 늘어난 것처럼 눈의 길이가 길어지면 망막이 뒤로 밀려나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근시는 이 안축장 증가로 인해 발생하며 특히 성장기에 눈이 계속 성장하면서 근시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부모가 근시인 경우 자녀에게 근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굴절력의 증가, 굴절성 근시 콜론, 각막이나 수정체의 굴절력이 너무 강한 경우입니다. 각막은 눈의 가장 바깥쪽 투명한 막이고 수정체는 각막 뒤에 위치한 볼록 렌즈와 같은 구조물입니다. 이 각막과 수정체가 빛을 너무 많이 굴절시키면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히게 됩니다. 굴절성 근시는 축성 근시보다는 덜 흔하며 주로 각막의 모양이나 수정체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근시 발생 요인, 환경적인 요인. 최근 연구에서는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이 근시 발생과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근거리 작업의 증가와 야외 활동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근거리 작업 증가. 스마트폰, 컴퓨터, 책 등을 가까이에서 오래 보는 습관은 눈이 계속 가까운 거리에 초점을 맞추도록 강요하게 되어 근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의 경우 눈의 성장이 근거리 작업 환경에 적응하면서 안축장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 부족. 햇빛은 눈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통해 햇빛에 충분히 노출되면 근시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안축장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 현재 야외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하루 2시간 이상 야외 활동을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근시의 증상은? 근시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멀리 있는 것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글씨나 사물이 잘 안 보인다. 학교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TV 자막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운전 중 표지판이 잘 안 보이는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거나 찡그리게 된다.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거나 찡그리는 행동을 자주 하게 됩니다. 눈을 가늘게 뜨면 눈꺼풀이 빛을 모아주는 피놀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이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눈의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 흐릿한 상을 보기 위해 눈에 힘을 주거나 찡그리는 행동을 반복하면 눈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눈이 뻑뻑하거나 아픈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통. 눈의 피로가 심해지면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근거리 작업을 하거나 책을 오래 읽을 때 두통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눈을 자주 비비거나
TV나 책을 가까이에서 보려고 한다. 어린이는 자신의 시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눈을 자주 비비거나 TV나 책을 지나치게 가까이에서 보려고 한다면 근시를 의심해보고 안과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시는 어떻게 진단하나요? 근시는 안과에서 간단한 시력 검사를 통해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력 검사.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시력표를 이용하여 현재 시력을 측정합니다. 교정 시력과 나한 시력을 모두 측정하여 근시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굴절 검사. 자동 굴절 검사기나 검연기를 사용하여 눈의 굴절력을 측정합니다. 근시, 원시, 난시 등의 굴절 이상 종류와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극 등 현미경 검사 및 안저 검사. 눈의 앞부분, 각막, 수정체와 뒷부분, 망막, 시신경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근시 외에 다른 안질환이 있는지, 고도 근시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근시 치료 및 교정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근시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치료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시력을 교정하여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경.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근시 교정 방법입니다. 오목렌즈를 사용하여 빛을 굴절시켜 초점이 망막에 정확히 맺히도록 도와줍니다. 안경은 착용과 관리가 간편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 안경과 마찬가지로 오목렌즈를 사용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안경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활동적인 사람들에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렌즈 관리에 번거로움과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최근에는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있는 특수 콘택트 렌즈, 드림 렌즈, 마이오 스마트 콘택트 렌즈 등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굴절 교정 수술, 시력 교정 수술 콜론. 레이저를 이용하여 각막을 깎아 굴절력을 변화시켜 근시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등 다양한 종류의 수술이 있으며 수술 후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없이도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수술 가능 여부와 종류는 안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 저농도 아트로핀 저만 콜론. 어린이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저농도 아트로핀, 저만액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안축장 증가 속도를 늦춰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일시적인 눈부심, 흐린 시력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처방과 감독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방법, 드림 렌즈, 특수 안경 렌즈 등 콜론. 드림 렌즈, 특수 콘택트 렌즈를 밤에 착용하여 각막 모양을 변화시켜 낮 동안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없이 시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근시 진행 억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성장기 어린이의 근시 진행 억제를 위해 사용됩니다. 특수 안경 렌즈, 마이오 비전 렌즈, 미오, 스마트 렌즈 등 콜론. 일반 안경 렌즈와 달리 주변부 망막에 빛이 맺히는 방식을 조절하여 근시 진행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특수 렌즈입니다. 고도 근시는 위험한가요? 근시는 시력 교정으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만 특히 고도 근시의 경우에는 단순히 시력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도 근시는 일반적으로 -6디옵터 이상의 근시를 의미합니다. 고도 근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합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시성 망막 변성. 망막, 특히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 부위에 변성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시력 저하, 시야 왜곡, 중심 암점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망막 박리. 망막이 안구 벽에서 떨어져 나가는 질환입니다.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응급 질환으로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고도 근시는 안축장이 길어지면서 망막이 얇아지고 약해져 망막박리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녹내장.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고도 근시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으며 특히 개방각 녹내장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내장.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고도 근시 환자는 백내장이 더 빨리,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시 예방 및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시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어렵지만 생활 습관 개선과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근시 발생 위험을 줄이고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간을 늘리기. 하루 2시간 이상 야외에서 햇빛을 쬐는 것이 근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은 충분한 야외 활동을 통해 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리 작업 시간 줄이기. 스마트폰, 컴퓨터, 책 등 근거리 작업을 장시간 지속하는 것을 피하고 30에서 40분 근거리 작업 후에는 10에서 15분 정도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자세 유지. 책이나 스마트폰을 볼 때 너무 가까이에서 보지 않도록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 최소 1년에 한 번 또는 안과 의사의 권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 시력 변화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교정 및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근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정기 검진을 통해 근시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저농도 아트로핀 점안 드림 렌즈, 특수 안경 렌즈 등 근시 진행 억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눈 질환이지만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시력 저하뿐 아니라 심각한 눈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근시를 예방하고 관리하여 건강한 눈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시력 저하, 눈의 피로, 두통 등 근시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안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이상으로 오늘은 근시 궁금증 풀기라는 주제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